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파이프 구조죠. 파이프 구조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요 부분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아래쪽이 필렛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원통에 이제 필렛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을 그리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탑, 프론트, 뭐 레프트, 요거는 이쪽 부분이죠. 그리는 방법. 자, 디테일 부분도 보이고요. 자, 이 도면은 탑으로 보시면서 바닥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도 다시 그려서 나중에 합치고, 구멍은 이제 따로 뚫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도 붙어 있고 이 부분도 붙어 있고 각각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다 합쳐 놓고 나서 구멍은 마지막에 뚫어야 될 것 같아요. 탑으로 보시고 카메라는 패를 프로젝션 해주시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작업해서 최종 결과물만 밀리미터로 바꿔서 촉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자, 길이가 120mm니까 60mm씩. 자, 폭은 자, 폭을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이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죠. 자, 90mm입니다. 그래서 45mm씩.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필렛이 들어가 있죠. R15. 자, 4개 다 R15겠죠. 요거는 2D 필렛으로 작업하겠습니다. 15mm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 관통이겠죠. 예, 관통인데 보시면은 두 개입니다. 그죠? 원이. 자, 요거는 사이즈가 자, 요걸 보시면은 위쪽은 18mm, 아래쪽 완전 관통되는 부분은 11mm입니다. 자, 일단 관통 부분 좀 먼저 만들죠. 11mm니까 5.5mm. 요거는 사이드 개수는 48개 하시고, 자, 여기에 지금 중심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스냅이 잘 안 잡히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충분히 확대해서 스냅을 이렇게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은 자, 확대를 안 한 이런 상태라면은 스냅이 안 잡힐 때 우리 이 화면을 있죠, 살짝만 좀 돌려주세요. 살짝만, 많이 돌릴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돌려주시면은 스냅이 바로 잡힙니다. 자, 이거 작업하시다가 스냅이 잘 안 잡히면은 화면을 약간 돌린다, 그러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mm 잘 잡히죠. 자, 이건 관통이니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것도 관통이겠죠. 이거는 관통이죠. 자, 요것도 그리죠. 요거는 중심점 위치는 똑같고 가운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탑으로 보시고 중심점을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자, 크기가 10mm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5mm. 요것도 관통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뽑아내죠. 높이가 일단 15mm죠. 자,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해야죠. 이게 18mm인데
깊이는 8mm죠. 자, 18mm 그려야 되죠. 지금 중심점이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심점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아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루비에 가이드 툴에 보면요, C포인트에 아크 센터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자, 얘를 잠시 숨겨 두시고, 우리 가이드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이거를 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고, 옮겨주면 되겠죠. 무브 툴로. 자, 무브 툴로 Z축 방향으로 15mm만큼 옮겨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숨겨둔 거 불러내면은, 자, 중심점이 다 위로 올라와 있죠. 자, 이게 18mm니까 9mm를 그려야 되겠죠. 자, 이 원을 선택을 하면은 이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막 움직이죠.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바깥 부분, 이 부분에서 축을 고정하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9mm.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깊이는 8mm죠. 8mm 집어넣고, 여기는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선택하고 체크. 이상 없습니다. 자, 가이드 지우고, 자, 이것도 바로 뚫어버리죠. 이 부분은 레프트로 봐야 되겠죠. 자, 레프트로 보시고 70mm입니다. 그럼 중심에서 35mm씩. 자, 가이드를 미드 포인트까지 만들어 주시고 35mm 높이는 3mm. 자, 각도는 45도죠. 자, 이 부분에 요거는 뭐 평면이니까 그냥 푸시풀로 뚫어내면 되겠죠. 그루프로서 바로 밀어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 지우고 다시 그룹 잡고 체크. 이상 없습니다. 자, 이거 아크 작업 하는 부분에서 보통 그 우리 숏 엣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아크가 있어도 안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게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파이프 부분. 자, 이거는 프론트로 봐야 되겠죠. 프론트로 보시고, 자, 일단 아크 시작점이 바닥에서 요 위에니까 15mm겠죠. 15mm 올라와서, 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크의 크기는 일단 120mm죠. 120mm고 각도는 60도만큼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경이 있죠. 내경이 50mm인데 내경은 어차피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뚫어야 되니까 지금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경을 봐야 되겠죠. 자, 외경이 두께가 5mm입니다. 그죠? 5mm. 그러면은 50파이가 50이면 25mm, 5mm, 30으로 봐야 되겠죠. 30mm. 30mm면은 30mm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주시고, 자, 이 부분이 아크가 120입니다. 그러면 중심점까지는 끝에서 120mm 지점에 있는 거죠. 잠시 숨겨 두시고요. 이쪽으로 120mm 지점에 있고, 자, 이 아크의 길이가 일단 각도가 60도입니다. 60도니까 자, 60도만큼 그려야죠. 프론트로 보시고, (60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아크를 그리겠습니다. 오늘 아크 툴로 하죠. 사이드 개수는 24개 주시고, 요 지점까지 선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0도 맞죠?
자,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해서 60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60도가 안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직선을 그어보죠. 이렇게 수평으로 여기까지가 60도. 이 각도로 보면은 여기가 60도 지점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각도가 60도면은 이 각도도 60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은 이 선이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됐다. 뭐 이래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팔로미로 돌리면 되겠죠. 팔로미로 돌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아크 부분밖에 없죠. 아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팔로미로 돌리면은 약간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경로 선택하고 팔로미 단면. 자,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것 같은데, 자, 프론트로 놓고 우리 숨겼던 거 한번 불러내 볼까요? 자, 숨겼던 거 불러내면은 이 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안 붙어 있고. 그죠? 이 부분은 붙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쪽도 한번 볼까요? 위쪽도 보면은 자, 이 부분까지 딱 일치해야 되는데 안 돼 있죠. 아랫부분을 보면은 자, 이쪽은 또 오히려 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숨겨놓고 보면은 이쪽은 초가 되어 있죠. 자,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는데 아크 부분으로만 되어 있을 때 팔로미를 돌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팔로미 버그인지 아니면은 팔로미 특성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크 부분만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만약 얘를 돌려놓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 아크 끝부분에 약간이라도 직선 부분이 있다면은 직선 구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구간, 세그먼트의 직선 말고 실제 직선이 있다면은 이런 현상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순전하게 아크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팔로미로 작업하면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오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커버할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팔로미만 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이렇게 작업했는데 나중에 뭐 유닛을 합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이거 뭐죠? 커비 로프트에 로프트 롱패서 이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걸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원이 여기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새로 이 원을 그려도 되겠지만은 그러려면 또 각도 잡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얘를 복사를 하죠. 자, 중심 좀 잡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는 했지만은 얘도 60도만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회전 툴로 60도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작업을 하면은 바로 됐죠. 자, 그리고 그룹 풀어주시고 면 뒤집을까요? 자, 다시 얘 그룹을 잡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아랫부분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다 일치하죠. 자, 숨겨뒀던 거 불러내서 확인을 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팔로미를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커비 로프트나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까처럼 팔로미 돌렸을 때 이 부분 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푸시풀로 뽑아낸다. 물론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처럼 완전 직선 구간이면 뽑아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좀 뽑아내면은 자, 그 푸시풀은 항상 진행 방향으로 뽑아집니다. 그죠? 진행 방향으로 뽑아지기 때문에 엉터리로 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푸시풀로 뽑아내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할 부분이 이제 요걸 그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거죠. 이거는 자, 여기 그려야 되는 거죠. 일단 중심점 잡아놓고, 자, 이 뒷부분이 도화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그리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은 얘를 60도 각도로 그려야 되니까 가이드를 다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름이 110mm니까 55mm죠. 이건 그룹밖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55mm) 그려주시고, 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요거는 이거죠. M8이면은 얘가 지금 그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너트로 되어 있는 구멍이란 말이죠. M8은 우리가 이제 그릴 수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작업 편의를 위해서 그냥 원통으로 원구멍으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이 90이죠. 그러면 45mm. 자, 여기 가이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얼라인 뷰를 해서 이 원을 정면으로 보이게 만들죠.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60도만큼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우리가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작업해도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건 없죠. 근데 이 원을 우리 정면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자, 얼라인 뷰를 해주면은 정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크기가 M8, 그리고 방향은 일단 수평이죠.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가이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그리면 되는 거죠. M8이니까 4mm. 자, 6개입니다. 요거는 60도씩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회전 툴로 곱하기 6 이렇게 하시고, 뚫려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이제 뽑아내야죠. 두께가 12mm. 자, 바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이드는 지워주시고, 얘도 그룹을 잡죠. 잡고 체크.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그려야죠. 얘는 지금 관통이 아니고 홈이 파져 있는 거죠. 자, 홈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홈의 크기가 반지름이 2mm 같아요. 2mm고, 자, 홈 맞죠? 홈으로 되어 있고, 중심점은 자, 안쪽 원에서 8mm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일단 여기 본 이 원은 이게 내경이 아니고 외경이잖아요. 이거는 내경인데, 자, 내경이 우리가 아까 50mm였죠. 그러면 다시 중심점 잡고 50mm니까 25mm 짜리 일단 원을 그어 주시고요. 여기서 8mm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옵셋으로 8mm 뽑아내면은,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워주시고 여기에 홈이 파집니다. 그죠? 자, 요걸 어떻게 만들죠? 일반적인 방법이라면은, 자, 이렇게 홈을 파기 위해서는 이거를 파이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얘를 파이프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그린 원을 파이프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파이프로 만들어주는 루비가 있습니다. 루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치해서 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루비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선택하고 직경만 주면은 바로 파이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2mm만큼 원을 그려서 팔로미 돌려서 파이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얘 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원을 그리면은 이 원은 지금 축대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60도만큼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X축, Y축 기준 뭐 이렇게 해도 안 맞고, Z축 기준으로 해도 안 맞고, X축 기준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원의 구조가. 그래서 60도만큼 틀어진 만큼 축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클릭해서 축을 요 모양 60도 틀어진 형태로 축을 일단 변경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될 부분이 요 방향으로 보면은 이거는 Z축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그리면은 X축 방향이 될 거고요. 일단 Z축 방향으로 바꿔서 그리죠. 자, 직경이 2mm니까 2mm만큼 그려주시고, 이 경로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바로 팔로미 작업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면은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 자, 얘도 그룹을 잡아야 되겠죠. 그룹 잡고, 일단 확인해 볼까요? 예, 잠시 숨겨두시면은, 자, 이런 파이프가 만들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다시 불러내서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중간에 경로는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홈이 이렇게 파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홈이 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되었고요. 자, 축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 축을 원래대로 안 돌리면은 그 다음 작업이 다 엉터리로 되겠죠. 그래서 축을 선택하시고 리셋 해주시고요. 자,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해야 될 게 이제 요 뒷부분 요걸 만들까요? 요거죠. 이 부분은 자, 이걸 보고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레프트죠. 자, 레프트로 보시고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야죠. 아, 요거는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가이드, 그리고 여기도 미드 포인트 잡아서 가이드 만들어 주시고, 자, 이게 12mm입니다. 그럼 6mm씩. 높이는 자, 바닥에서 50mm죠. 플러스 0.02, 마이너스 0.05는 이 오차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없다고 보면 되겠죠. 50만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 50mm. 자, 여기에 스냅이 잡혀야 되겠죠. 스냅 잡힙니다. 이게 크기가 40mm니까 20mm. 자, 이게 뒤쪽이 이렇게 원통이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고, 그죠? 원이 고정이 안 되고 이 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요 모양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축 고정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걸 고정하지 않고 그리면은 엉터리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20mm 그렸다. 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축을 고정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고정해서 X축 고정해서 20mm.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자, 안쪽에 이 부분은 뚫릴 부분이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자, 얘가 안쪽까지 들어가야죠. 요거는 푸시풀로 안에까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얘도 그룹을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작업은 되었고, 이제 남은 게, 자, 이 부분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요거 하나 남았죠. 자, 요 부분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각도가 이 끝에서 20도가 내려오죠. 이 끝에서 20도가 내려오니까 그 위치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가이드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프론트로 보시고, 자, 이게 90mm 가서 40mm가 들어오죠. 이거 좀 숨기고 할까요? 숨겨놓고 90mm 그리고 40mm, 여기가 중심점이죠. 아, 아니다. 참, 90mm가 아니고 45mm, 40mm.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높이는 일단 15mm였고, 자, 이게 R 120이니까 여기서 120mm 가서 여기서 60도로 돌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내면은, 아하, 이게 왜 이렇죠? 얘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자, 우리가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잘못했죠? 아, 아하. 제가 이 아크를 중심점에서 아크를 그릴 때 이 40mm 지점에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서 그려버렸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 아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자, 이거 어떡하죠? 이거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는 없고, 일단 이대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5mm겠죠, 이 차이가. 자, 5mm만큼 이동을 하면은 맞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전체를 불러냈고 얘를 5mm만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면 될 거예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처음부터 새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된 걸로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처음에 제가 그릴 때 이 축을 잘못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자, 지금이라도 발견이 돼서 다행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건 다시 20도로 내려와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이 중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거죠. 이건 어딜 봐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끝에서 9mm입니다. 그죠? 끝부분까지가 9mm. 자, 이 끝이라는 거는 여기는 중심점이잖아요. 중심점이니까 끝이 아니죠. 요 부분 끝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내경이 25mm고 50파이니까 25mm죠. 그리고 두께가 5mm가 있으니까 30mm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30mm만큼 옵셋으로 키워주면은 자, 이 지점이 되겠죠. 다시 불러내서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그죠? 이 지점 숨겨볼까요? 숨기면은 여기에 우리가 옵셋을 뽑아낸 지점이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수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수평으로 봐서 이 사각형을 정사각형인데 그죠? 32mm만큼 정사각형을 여기에 그려줘야 되니까 자, 이걸 축을 변경해서 막 이렇게 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죠. 이거는 일단 여기서 90도로 돌려주시고 90도 돌리면 이 부분이 이제 수평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이.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까요? 이게 32니까 16mm씩 보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16mm, 이쪽으로 16mm, 그리고 15mm였나? 여기서도 16mm. 자,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면은 32mm짜리 사각형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얘를 중심점을 잡고 여기에 스냅을 줄 거예요. 스냅 주고 프론트로 보고 얘를 돌리죠. 각도를 보고 회전 툴로 여기에 스냅을 정확하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이게 더 간단한 거 같네요. 축 변경하고 가이드 막 그리고 하는 것보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가이드를 이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이 끝인데 얘 9mm만큼 나와야 되죠. 9mm 뽑아주시고 이게 지금 필렛 처리가 되어 있죠. 끝부분이 R5. 자, 그거까지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2D 필렛으로 5mm 주시고 자, 이제 가이드 지우고 다시 9mm죠. 9mm 뽑아주시고 자, 아래쪽은 이제 원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불러내서 요래 보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좀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쭉 집어넣어 주시고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그룹을 잡고요. 체크. 이상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스케치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속을 이렇게 뚫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형태로 뚫어내고 이쪽은 이렇게 뚫어내고 이쪽은 이렇게 뚫어내고 그렇게만 하면은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뚫어내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뚫죠. 가운데 큰 부분부터. 자, 뚫어내기 전에 이걸 이제 합쳐줘야죠. 이거를, 자, 가운데 심은 일단은 좀 지워주고요. 전체를 선택하고 유니온으로 합쳐주겠습니다. 자, 한 개로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쇼됐지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심 부분 제가 지웠는데 뭐 제가 심을 재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뚫어내는 게 어차피 바닥까지 뚫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팔로미로 했을 때 정확하게 하려면 좀 길게 다시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mm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필요 없겠죠. 15mm 하시고, 여기서 120이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60도와 상관없이 좀 길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길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도 여기까지 주고요. 자, 여기 바닥에 50mm니까 25mm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팔로미로 돌리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끝에 제가 직선을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하고 나서 팔로미 돌리면은 끝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고, 이 부분은 어차피 길게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그룹 잡고 체크,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도 이제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 다시 다 불러내서 이번 서브 트랙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죠. 이 부분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부분을 뚫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쪽 끝이 이제 챔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해놓고 나서 챔버 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뚫는 직경이, 자, 파이가 25인데 뒤에 H7이라는 거는 이것도 아마 오차 범위일 겁니다. 뭐냐면은 H7이 아마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높이 아니면은 오차 치수. 자,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이게 H가 소문자인 것과 대문자인 것이 의미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아마 의미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자는 뭐 길인가, 대문자는 오차 범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뒤에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앞부분만 보고 그리면 됩니다. 자, 25mm니까 12.5mm죠. 중심점은 똑같죠. 바닥에서 50mm. 여기서 50mm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5니까 12.5mm죠. 그리고 관통이니까 이 속에까지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 반까지가 이게 저도 90입니다. 그럼 45mm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90불로 45mm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얘는 그룹 잡고 이것도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쓰는 이거 뭐죠? 홀온 솔리더 이걸 쓸 수가 없겠죠. 얘를 쓰면은 이 반대쪽까지 다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때는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도 구멍이 뚫렸겠죠. 자, 여기 챔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이드 지우고, 이게 2mm죠. 요거는 베벨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2mm 주시고, 예. 자, 베벨 작업, 원에 베벨 작업하면은 이 부분 막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면 이렇게 잘 돼 있겠죠, 작업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체크. 아하, 스페이스 보드가 생기네요. 자, 스페이스 보드 생기면 안 됩니다. 어디 깨진 면이 있다는 건데, 자, 이건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깨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닌데. 자, 스페이스 보드가 어디 생겼을까? 이게 챔버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서브 트랙 할 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챔버 적용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체크해 보죠. 그죠? 자, 스페이스 보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뚫을 때 생긴 건지 이것 뚫을 때 생긴 건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자, 한 번씩 작업할 때마다 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솔리드 작업할 때 그 스페이스 보드 생기는 거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델링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게 간단히 발견이 되면은 바로 수리를 하면 되는데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도 돌아가서 볼까요? 이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잘라내기를 했어. 네. 지금 안 뚫은 걸로 됐죠. 그리고 다시 체크. 자,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없고 이 부분에서 생겼네. 그죠? 요거 뚫어낼 때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 스페이스 보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업을 취소했다가 재작업하면 또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죠. 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생기네요. 이러면은 이건 확대를 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자, 확대하겠습니다. 자, 확대된 상태로 서브 트랙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체크. 이상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델링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 자, 그거는 보통 우리가 그 확대하지 않더라도 작업 취소하고 재작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또 바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제 남은 게 이 부분 뚫어야죠. 요 참 챔버까지 하고 베벨 2mm 아까 돼 있었죠. 자, 요거는 이상 없는 작업이었죠. 그죠?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뚫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자, 이게 모양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심 좀 잡고 그리고 이 부분에 18mm니까 9mm 9mm 그려주시고 9mm는 6mm만큼 들어가죠. 자, 얘를 6mm만큼 집어넣고요. 자, 숨길까요? 요리 될 것 같고 반대쪽으로는 이게 10mm입니다. 그러면 5mm 5mm 그려주시고 얘는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뽑으면 또 반대쪽으로 밀고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도 그룹을 잡고 이것도 서버 트랙으로 제거를 해야죠. 작업이 일단 잘 됐습니다. 가이드 지우고 여기까지 잘 됐죠. 이렇게 뚫려 있고요. 자, 이것도 이상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또 잘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모양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여기 이제 필렛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부분은 용접으로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예, 용접 붙이면서 그 용접하고 난 뒤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그 부드럽지 않고 매끈하지 않으니까 그라인더로 이렇게 싹 갈아내는 형태를
보통 필렛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게 치수가 R3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이 뒤쪽이 여기 이제 그 평면이면은 뭐 R3 필렛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지금 원입니다. 그죠? 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필렛 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 그래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얘가 지금 각도가 90도가 넘습니다. 그죠? 이래 보면은 이 각도가 90도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코너로 줄 수는 없고 브레드 코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일단 해보죠. 자, 이거 웰드를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요 부분 웰드 다 했어. 자, 우리가 뭐 작업하는 거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그죠? 굳이 뭐 이거 필렛을 줄 필요는 없는데, 도면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웰드 다 해야 되겠다. 그죠? 웰드를 해놓는 게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다시 웰드를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바로 선택이 되겠죠. 자, 필렛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mm니까 선택하고 브레드 코너. 자, 벌써 뭐 3mm 벌써 에러가 생기죠. 그죠? 안됩니다. 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보통 안되는 부분에 우리가 요 보면 사각형이 생기는데 안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필렛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원통에 그리고 원형 파이프를 용접했을 때 필렛 주는 거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근데 얘는 이제 원형이 아니고 또 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원형이나 사각형이나 작업 방법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원형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이쪽을 볼까요? 이 선택을 하면 이 면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옵셋으로 툴손 서페이스 있는 옵셋으로 뽑아낼 때 작업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이 다 쪼개져 있단 말이죠. 사각형.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 개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자, 이 부분을 좀 귀찮더라도 우리 엔티티 인포를 보고 소프트 처리를 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좀 하는 방법이 없나? 자, 이것도 소프트 처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면이 한 개로 선택이 되겠죠. 그죠?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면이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클릭을 하고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되죠? 여기 지금 점선으로 나오죠. 그죠? 자, 점선으로 놓으면은 이게 가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 눌렀다 때면은 얘가 실선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3mm 주시고요. 자, 아래쪽은 됐고 이제 요거는 필요가 없죠. 찍어주셔도 되고 자, 위쪽으로도 3mm를 빼내야죠. 다시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 찍고 위로 3mm 또 컨트롤 키 눌러서 3mm 하시고 요것도 필요가 없죠. 이거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위로 3mm 아래쪽으로 3mm 확장을 했죠. 자, 여기 이제 3mm 필렛을 준 것처럼 만들면 되겠죠. 일단 원형하고 차이점은 면이 쪼개져 있으면은 이 툴손 서페이스에 있는 옵셋을 주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가쪽에 있는 그 직선 부분을 소프트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로 선택되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옵셋을 주기 위해서 자, 이것도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할까요? 자, 여기서 뽑아내는 게 맞겠죠. 엔터 포인트 찍어 주시고 여기에 라인 그어 주시고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자, 반대쪽에도 엔터 포인트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스킨 컨트롤로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는 숨겨 주시고 자, 여기에 3mm 만큼 일단 2D 필렛을 줘야 되겠죠. 3mm. 자, 반대쪽도 3mm.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가이드 지우고 자, 이 면 웰드를 할까요? 웰드하고 이것도 웰드.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이 부분, 이 부분, 반대쪽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킨 컨트롤 하고 면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그룹 풀어주시고 면 뒤집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반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뒤집어진 거 부분 뒤집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잘 됐나요? 이제 다른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필렛이 3mm 만큼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일단 작업은 잘 됐습니다. 자, 다시 그룹 잡고 체크해 봐야죠. 그룹 잡고 자, 인터널 페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픽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없죠. 자, 이게 우리가 그 스킨 컨트롤로 면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그 아크죠. 아크 쪽은 세그먼트만큼 돌아가면서 인터널 페이스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널 페이스는 제거를 했고요.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고요. 자, 솔리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됐죠. 자, 이런 데 들어가는 필렛을 좀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방법을 이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업이 다 됐나요? 빠뜨린 거 없죠? 자, 빠뜨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시 라인이 보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자, 라인을 보이게 하려면은 아까처럼 히든 지오메트리 보면서 이 끝부분에 라인을 한 번 더 그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선택하고 아까 소프트 처리되어 있던 거 있죠? 그거를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소프트 꺼주면 됩니다. 꺼주면 다시 라인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해놓죠. 이 라인은 아까 제가 요 면 분리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라인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결과물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어떻다는 거지. 근데 저는 라인 있는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라인도 다시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원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룹 잡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이 정도 하면은 각도가 같죠? 비슷하죠? 약간 더 숙여주시고. 색깔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뭐 여기에 다시 필렛 주는 거 한번 더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릴 때 우리가 팔로미 말고 커비로부터 사용하는 거 또 보여드렸고,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